민주당이 오는 11일 보궐선거를 통해 새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합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7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지도부 총 9명 중 절반가량을 뽑는 셈입니다. 당과 원내 지도부가 동시에 교체되는 만큼 당내 권력 구도도 새 판이 짜일 예정입니다. 당 투톱이자 165명의 민주당 의원을 이끄는 원내대표엔 삼선인 진성준, 박정, 백혜련, 한병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4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모두 개파색이 옅어 대세 후보가 뚜렷하진 않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는 비당권파와 당권파의 대결이 확연합니다. 비당권파에서는 강득구 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수영구 지역위원장이, 당권파에서는 문정복 이성윤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최근 합동토론회에서 비당권파는 당정청 원팀을 강조한 반면 당권파는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결속을 강조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 당권에 대한 견제 강화 또는 입지 강화 여부가 새 지도부 구성에 달린 가운데 정청래 대표 체제가 기로에 설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1일 보궐선거를 통해 새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합니다. 지도부의 재구성에 따라 여권 내 권력 지형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 전원규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인터뷰 좀 보셨나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좀 겪었던 이 권력하고의 다툼 사이에서 발생됐던 일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땅콩 외양 사건인데 네네. 이때도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어요. 자, 작은 이제 뭐 폭력 사건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크게 확대됐나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뭐 대상자의 저를 원망한다는 얘기를 지금도 듣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자면 태도가 더 크게 본인의 태도가 사건을 더 키웠다, 확대시켰다라는 지점에서 본인이 이제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의 좀 결이 있다. 내용과 질은 다르지만 행태에 있어서 진행 방식에 있어서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뒤늦은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 초기에 이실직고하는 게 맞다. 자기 고백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때는 조금 주저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뭐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양한 어떤 사유들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밝힐 수 없는 일들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어떤 설명보다는 수사의 단계, 책임을 져야 되는 단계로 넘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태로 저희 당의 신뢰가 좀 많이 붕괴된 거에 대해서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규 부위원장. 법률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밝혀질 것이지만 오늘 같은 태도로 처음부터 나왔었으면은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와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됐을 텐데 지금과는 태도가 좀 많이 다르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당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마음을 열어주기가 쉽지 않았겠구나. 게다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시 열고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런 태도가 더 발전이 되고 좀 더 국민에게 본인을 낮추고 다가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제기됐을 처음부터 이러한 대응, 자기 고백, 진실한 소명이 있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됐을까? 물론 뒤늦은 후회이긴 합니다. 자, 주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제에 앞서서 제가 하나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당청 갈등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존재합니까? 제가 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당내에 친청 있습니까? 주장하시는 분이 등장한 것 같아요. 이번 최고위원 선거인데.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시는 또 계속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그렇게 주장해서 정치적 이득을 좀 얻고자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고 그런 아예 관심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뭐 민주당 당직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언론들은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에 어느 정도의 이견이 실제 노정이 됐었고 그것이 좀 갈등의 형국, 특히 지난 전대 과정을 좀 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청와대 같은 경우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태가 좀 더 아픈 것이 좀 정청래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솔직히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하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제 보궐선거인데 여기에 지금 출마하신 분이 총 4분이시죠? 네. 지금 뭐 박정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한병도 의원님 이렇게 이제 세 분이 다 3선이시죠. 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이 세 분이 갖고 있는 이제 세 가지 갈래의 길은 똑같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내를 빨리 수습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혁 과제, 민생 과제를 과감 없이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라는 투지를 보여주셨고, 세 번째로는 이걸 통해서 지방선거에 승리를 이끌겠다. 이렇게 가겠고 네 번째까지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까지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야말로 정말 알 수 없는 선거. 맞습니다. 그렇죠. 다들 자기 표를 이제 확대 해석을 좀 하는데 구도를 한번 예상이 가능하십니까? 지금은 구도 예상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네 분의 후보님들이 다 이름이 또 알려지시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아주 대중적으로 엄청난 자기의 그 뭐 스타성을 가지고 이끌어 오셨던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원내대표 선거는 이 당원들의 이제 반영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원내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선출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항상 어떤 예측과 또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임기도 아주 짧은 임기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의 좀 장점을 하나씩 좀 어필하는 방식으로 좀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 임기가 지금 워낙 짧아서 연임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이것이 지금 당내 대부분의 의견 아닌지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5개월 정도 되지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상당한 이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성과가 좋게 난다 그러면 이 성과의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입장이 이분은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여론이 형성될 것도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출연을 앞두고 한 두세 분 정도 당직자 의원님 한 분 이렇게 해서 한번 여쭤보니까 네네. 일단은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선거가 있어서 나의 유불리를 많이 생각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공천도 있는데 내가 뭐 밀어서는 안 되겠지만 선호하는 후보라든지 뭐 어떤 이제 지형에 있어서 유리할 것인가 좀 생각도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나가자면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협상이라든지 여러 이제 권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의 그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당사자로서의 당사자성을 많이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당직자들 얘기로는 아까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침묵하고는 있지만 이미 셈법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컨택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예전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의원님 뭐 댁까지 찾아가서 실제로 만나 뵙고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뭐 얼라이언스라 그러죠. 그런 걸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막중한 힘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대표가 자신과 호흡을 맞출 투톱으로 누구를 선호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이 네 분이 무색무취다. 그 면에서는. 그래서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 제가 듣는 거와 너무 틀려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당대표는 당원들의 투표로 당선된 분이시고 또 뭐 우리가 외국 정당들을 보자면 원내대표라는 거 없는 그 정당 구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가 견인하는 게 맞는데 이전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시절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드러난 면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었죠. 네, 삼패 특권 관련해서 그랬고 나경원 간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이제 반복돼서
입장에서는 정청래 체제 또 정청래 대표가 꿈꾸고 있는 연임과 관련해서도 큰 이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서 나름의 뭔가는 있지 않나라는 짐작은 되고 있지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혹시 파악하신 거? 뭐 개인적으로 뭐 생각하고 있는 건 있는데 그런 네네. 것들을 뭐 전달하는 게 과연 뭐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게다가 아시겠지만 이 네 분이 본인들이 진짜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표에 합산을 해보면 뭐 500표가 넘을 겁니다. 1000표가 넘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각 의원들, 각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당원들도 좀 많이 아시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홍보가 되고 조금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들이 좀 각 후보들께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제가 이제 목숨을 걸고 네네. 불려갈 각오로 네네. 제가 아우, 이제 좋습니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각 후보들의 장단점, 네네. 세평이라 그럴까요? 네네. 당원들이 바라보는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개인 의견은 아닙니다. 네네. 박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원장도 역임하셨고 정책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라는 말씀이 있고 아울러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이 잘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점이라고 하면은 정청래 대표하고 좀 각을 세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백혜련 의원님 같은 경우는 법사위 위원장 하면서 정말 투사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추진력은 있을 것이다. 검찰 출신이라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관련된 또 특검, 제2종합특검과 관련해서 강력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라고 하시는데 또 반대로 단점으로는 그런 것이 너무 지나쳐서 국민들의 피로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진성준 의원님은 당 정책위원장을 오랫동안 하셨고 여러 당직도 두루두루 맡으셨기 때문에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시다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금투세 관련해서 이재명 논란이 정부와 있었죠. 각을 네. 세웠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소신주의가 크게 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으신 것 같고요. 한병도 의원님은 이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 또한 정무적 소통 아무래도 이제 야당과의 협력도 중요하고 청와대와의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소통 창구의 역할, 그다음에 전략기획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도 가능하실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당원들 이제 게시판에는 일부 또 올라오는 게 친문 프레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좀 비슷한 결이고요. 그럼 저는 뭐 한 단어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박정 후보는 약간 경청의 이미지가 좀 강하고, 그다음에 백혜련 의원의 후보의 경우에는 약간 개혁의 이미지, 그다음에 진성준 후보는 정책적인 이미지, 한병도 후보의 경우에는 약간 소통의 이미지가 좀 강하다. 근데 이런 강점들을 본인들이 많이 내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점이나 잘못된 부분들, 뭐 세간의 평들을 자꾸 뭐 들춰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의 강점을 얼마만큼 잘 외부에 알리는 것이 지금 선거, 원내대표 선거도 중요하지만 곧 또 몇 달 뒤에는 한 번 더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또 나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더 하셔서 지금 당이 또 어지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좀 화합도 되고 좀 정리가 되려면은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된다. 아직은 네 분 모두가 아직은 좀 알리고 본인들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쪽 입장에서 보면, 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당이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어쨌든 불명예스럽게 사퇴를 했고, 그다음에 당청 간의 이견도 사실상 노정은 됐었어요. 그것이 갈등이냐 아니냐는 이제 자체하고, 그리고 지금 뭐 강선호 의원 이제 제명 조치당했고, 또 밖에서 이제 국힘에서 이제 영입을 했다고 하지만 이혜원 의원 역시 지금 보좌진의 문제 등, 특히 이제 이게 공천 언급 내용, 그 다음에 통일교 문제, 도덕성 여러 가지 좀 난제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워낙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감사해야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지도도 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만약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전열을 갖췄다면 이건 당으로서는 상당히 큰 위기거든요. 때문에 이제 당 대표와 호흡을 맞출 원내대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최고위원들 이거는 좀 이제 각이 좀 서죠.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꾸 이거를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꾸만 나는 뭐 당에 좀 더 하겠다, 뭐 친청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강조를 하시는데 결코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청 갈등과 관련돼서 언론과 외부에서는 이거 자꾸 키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거 키우고 싶어 하는데 사실상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 게다가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청 갈등이라는 건 원래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실제 하지도 않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자꾸만 이 최고위원회 나오시겠다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만들고 있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고 이거는 비판받아야 마땅한 점이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점을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당원들한테 나는 앞으로 이런 걸 잘하겠다. 이런 부분을 나는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셔야지 자꾸만 어떤 부분에서 난 누구랑 친하다. 난 누구와 가깝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최고위원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가 이제 항상 네거티브가 횡행하게 되어 있고 이 네네네. 네거티브로 또 이 좋은 결과를 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대한민국 유권자들 우리 당내의 당원들의 의식 수준은 그거를 좀 상회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네거티브적인 요소를 가지고 저쪽을 악마한다든지 저쪽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규정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이제 초기에는 뭐 나름의 지지 진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당내에서도 네네. 나는 정청래가 좋아. 나는 싫어. 뭐 이렇게 이제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 한 1주, 2주 지나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도 공통된 의견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선이 위에 있는 과제가 뭐냐? 정부의 성공 아니냐? 우리는 여당이 됐고 여당이 됐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지 이 당도 함께 성공하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 동일체다. 라는 이 개념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분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거를 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견해가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아울러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선거 국면은 아무래도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욕구와 욕망이 충돌하기 때문에 네네. 나올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이게 선언적으로 이미지적으로 특히 정치인 정당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생성이 된단 말이죠. 그 이미지가 저들은 갈등하고 있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선우 의원 건이라든지 지금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과 복합적으로 엮여서 나오기 때문에 자중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좀 더 비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 원내대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아까 제가 얘기한 세 갈래 길, 민생 회복이라든지 개혁 과제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지방선거를 승리하는 이 길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비전은 잘 안 보이고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두 분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집권 1년 차에 당청 간의 이견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솔직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계파가 태동을 한다라든지. 근데 또 현실 정치의 측면에서 보면 권력 투쟁이라는 것이 또 정치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정청래 대표의 연임 그리고 이제 그 연임을 하게 되면 이제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쉽게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나온 주자들 대부분이 이제 자신의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것을 좀 더 부각하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지도부가 돼선 또 원팀 원몫을 낼지 모르겠지만 지금 표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니까 득표력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도가 나눠집니까? 지금은 현재적으로는 뭐 본인들이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2대 3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선거 방식이 본인들에게 좋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면에서 이제 당내 상황이라든지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후보들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저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2대 3 구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당이라는 것은 안에서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각종 안건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면은 원팀으로 한 목소리가 나가는 게 맞지만 결정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다양한 목소리가 다투고 그 안에서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나는 뭐 어떻고 저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그런 거야. 무조건 선입견을 갖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일반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도 똑같이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한계를 본인 스스로 정치적 한계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는 이제 좀 지양하시고 앞으로 좀 크게 가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본인이 낼 수 있는 목소리가 더 커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좀 더 고려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네. 지금 뭐 언론에서는 친명, 친청 이 프레임을 상당히 좋아하시죠. 그게 클릭이 잘 되기 때문일 것 같은데. 언론은 원래 싸움 붙이기 좋아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당원들을 제가 그래도 국회의원님들보다는 더 밀접하게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 보면 당원들의 입장은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는 친청으로 가야 된다. 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과거에 반복됐던 정권을 창출하지 못하고 좀 안 좋게 끝났던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정치 서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드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 이제 5명의 후보들이 좀 더 생각을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그렇게 나는 누구 편이야라고 선언하는 게 나중에는 어떤 결과물이 어떤 뭐 법안이라든지 개혁 과제라든지 이게 나왔을 때 당연히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같이 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최고위원 이제 제가 비공개 회의에 네네. 들어가서 매주 보면 치열하게 의원들이 서로 이제 논쟁하고 다투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이제 흡족하거나 안 흡족하거나 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과 전체적인 여당의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이 될지에 대해서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첨부하는 바입니다. 오늘 또 불려갈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당내 과정에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분명히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전체주의 정당도 아니고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다만 그 결정이 이제 합의된 결정에 이르면 이제 당이 하나의 그 단일 대우로서 나가는 것이 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프레임을 통해서 해왔던 과거 성공 사례들이 있어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뭐 수박 그죠? 친명, 비명. 그다음에 지난 전당대회 과정도 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명심은 누가 업고 있고 뭐 당심은 누가 업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성공 사례를 낳으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 이제 타파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당사자들이 먼저 그렇게 선언하고 나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 당원들의 이제 의견이나 그 소위 말하는 유권자들의 그 어떤 정치적 철학이나 수준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만 보시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 때 보면은 지역별로 저희가 제주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제주도에서 이런 표가 이제 나오면 순위가 나오면 그 다음 단위에서 이걸 조정하기 위한 또 작용이 있고 그래서 최종 후보가 됐을 때는 의회의 결과도 있었고 소위 말해서 그런 갈등을 조장하거나 이재명 정부 당시는 정부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는 과정에서 방해가 될 요소가 보인다 그러면 당원들이 먼저 그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저는 마찬가지 작동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물론 10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각 주자분들께서 좀 더 큰 비전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역할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지만 네네. 지금 이제 좀 고려점이 환경적으로 변한 건 있습니다. 요 일주일 사이에 왜냐하면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이해운 장관 후보자 관련 이야기라든지 김병기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연산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패한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우리가 우리 내에서의 개혁 과제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구태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과연
표를 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태를 담보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고려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회장님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어쨌든 국정을 이끌어 나면서 성공된 특히 이제 지방선거가 또 눈앞에 닥치지 않습니까? 지도부에게 주어진 신임 지도부에게 주어지는 과제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전 투구나 또는 개파별 양상까지 나타나면 당원들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좀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선거나 민심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더 이상의 어떤 뭐 자기 개파색을 좀 나타내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분들이 막상 내면을 보면 그렇게 개파가 강하거나 꼭 그렇게 가려고 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네. 다만 이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좀 짧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원래 양쪽 다 되게 친하시고 원래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게다가 지금이 당청이 갈등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의견을 가끔 낼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내부에서 조율하는 과정이었을 뿐인 거고, 외부적으로는 지금 크게 갈등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계속 뭐 악의적으로 이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본인들이 만드는 것은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분명히 큰 갈등은 없다. 그래서 이 어떤 후보들이 되셔도 사실상 잘 해결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국민들께서 좀 잘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은 분명히 잘 정리가 되고 좋은 모습으로 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분 다 당청 갈등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청 갈등이 없기 때문에 이 갈등을 자신의 득표를 위해서 조장하지 마라. 그리고 원내대표로 나오신 네 분은 각각 장점들이 뚜렷하니 비전을 좀 보여달라.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단일대우된 목소리로 나가자. 이런 바람을 전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